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좀 새해 목표,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영어 공부 아니면 외국어 마스터하기.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올해도 작년이랑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같은 문제집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배우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다는 느낌. 바쁘게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6년에 영어를 진짜 되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런 오답 같은 방법들부터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2026년 새해에 영어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깜빡하면 절대 안 되는 어학의 기본 몇 가지에 대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언어는 학습되는 게 아니라 습득되는 거라는 사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아주 냉정해요. 쓸모없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에너지 낭비니까. 뇌는 진짜 생존에 필요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것만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대한 여행 캐리어라도 되는 것처럼 거기다가 단어랑 표현이랑 문법이랑 이렇게 유행하는 표현이랑 잔뜩 쑤셔 넣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억지로 주입식으로 막 집어넣고 지퍼를 잠그려고 하는 그런 뭐 끙끙대는 그런 식으로 가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얼마 못 가가지고 지퍼가 탁 하고 막 터져버리고 막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결국 이제 포기하고 말죠. 이건 배움이 아니니까 그래요. 실제로 스티븐 크라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습득학습 가설에서 지적을 했듯이 의식적으로 암기한 문법 지식은 실제 대화에서 거의 쓸모가 없어요. 암기는 그저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감시하려고 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고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엔진이 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주방에 가가지고 냄비를 꺼내고 물을 받고 뭐 재료를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올려놨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작 가스불을 안 켰다면요. 1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그 냄비 안의 재료는 절대 요리되지를 않아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끝나버려요.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달달 외우고만 있다가 나 진짜 바쁘게 이런 걸 잘하고 있다가 그건 가스불도 안 켜고 냄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습으로 배워질 수는 없어요. 직접 써보고 틀려보고 상황 속에서 이거네 습득해야만 비로소 그때 실력이 좀 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2026년이 됐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 기존 방법 말고 이게 공부인가?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습득할 어떤 기회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가스불을 켰냐를 따지면서 접근해 주세요. 두 번째, 제발 마스터하겠다는 그런 꿈을 좀 깨세요. 사실 저도 방송이나 광고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일러와 영어 마스터 해보세요 이런 문구들을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기업들이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정복한 것 같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뭐 다들 어떻게 하면 마스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는 정말 좀 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어는 마스터 하셨나요? 지금 쓰고 계신 모국어, 한국어 100% 다 알고 계신가요? 양자역학 같은 그런 한국어 용어들 다 아시나요?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 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닐걸요? 근데 왜 외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 마스터를 해보려고 하는 사고를 우리가 자꾸나 갖게 될까요? 모국어도 마스터를 못하는데 외국어를 정복하겠다니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에요. 언어는 고정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예요. 비유로는 알겠는데 그 올바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들도 평생 쓰는 어휘가 한 15,000개 정도에서 2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단어들, 그 모든 표현, 모든 관용구들 다 캐리어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겠다, 마스터하겠다가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써먹겠다.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산을 오르지 마시고 애초에 접근조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표부터 출발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접근성에 집중하세요. 쓰면 쓸수록 배워지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다들 의욕에 막 불타오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바빠질 거고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사미가 되고 막 일상에 치이다 보면 거창한 계획들은 좀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은 언어 생활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 생활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외워두셔도 돼요. 언어 생활. 공부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그 언어가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둥둥 떠다녀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늘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변에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 이론서를 이렇게 읽고 막 내 발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에 들어가잖아요. 매일매일 그 물에 들어가서 한번 좀 놀아야 개 헤엄을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가라앉든지 하면서 언젠가는 아 물이 이런 거구나, 나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구나, 그리고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표를 좀 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일상에 영어 아니면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물이 될 수 있을까? 내 일상에 영어라는 물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고민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언어 설정부터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알고리즘을 해킹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사, 뭐 요리든 뭐 축구든 다 좋죠. 그거를 영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일부러 좋아요 저장 누르고 팔로우를 해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보고 보시면은 그거 알고리즘 타고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물처럼 이렇게 몰려와요. 그렇게 좀 며칠만 해보시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여러분한테 영어든 배우려고 하는 언어든 뭐든 간에 그거 계속 보내주니까 가장 좋은 원어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in real life 그런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쓰는 그런 모임이 주변에 없다? 그거 없으면 없대요. 그냥 뭐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제 모일 때 술을 마실 건데 그 술집에만 갈 거고 그 술집에 발 디는 순간 영어만 할 수 있다.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다 사줘야 된다. 엄청 비싼 걸 시킬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실수하든 말든 간에 일단 여러분 일상에 물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 물에 자꾸 뛰어가는 겁니다. 이제 2026년이 됐어요. 제발 더 이상 냄비만 쳐다보고 있지만 마세요. 가스불을 좀 켜보고 재료를 좀 볶으시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식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엉망진창이라도 일단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2026년에 영어라는 그런 도구로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으신지 아래로 한번 댓글을 좀 꼭 남겨주시고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요리하는 거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